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꾸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벌리니까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 다음에 약간 번아웃도 빨리 오죠. 재미가 없으니까 번아웃도 빨리 옵니다. 저도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사업할 때 조금 경기가 좋거나 이러면 조금 돈을 벌어요. 그랬다가 경기가 나쁘면 다시 또 훅 해서 망했다가 또 다시 조금 살만하다가 다시 망했다가 이것을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한테 운이 부족하다. 너한테 복이 없다. 뭐 이렇게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저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마음가짐,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의 경험과 또 지금 상담을 하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정말로 가스비를 못 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언제 집에서 그 임대를 얻으신 그 집에서 언제든 명도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을 해보고 또 정말 여유가 있으셔서 7, 80대인데도 해외로 골프여행 다니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정말 부자로 만들어주는 심리 7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할 때 감정에 의해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린고비처럼 매일매일 숫자만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소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 즐기세요. 영화도 음악도 미술도. 허나 사업을 하고 돈을 다룰 때는 제발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환타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을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숫자를 들여다보면 수학처럼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지고 사이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종의 시장의 크기가 적은데 내 자본이 얼마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시장을 뒤흔들고 선도업체가 되고 시장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삼국 통일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유비가 능력 있고 열심히 했죠. 하지만 유비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 총나라의 위치나 그 군사의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왜 생기냐면 내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시고 땅 투자하시고 그죠? 주식 투자하시고 이런 경우에 나만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시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판단하실 때는 제발 좀 숫자에 집중하시고 그 숫자의 공식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돈,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식입니다. 이 노예근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출근하셔야죠. 그리고 제일 만약에 요리사다. 그러면 제일 내가 식자재를 아껴야죠. 맞죠? 자, 일반 사무직이다. 그럼 어때요?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그 다음에 회사 비품 내가 아껴야죠. 맞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결국에 성공하고요. 또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거기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뭐 직급이 올라가서 이사나 대표 정도 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휘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대리급, 과장급, 뭐 부장급도 그래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고 원칙이 정해지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 일이 지금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내가 부여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객관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주인의식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주의입니다. 자꾸 집단주의로 묶여서 막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뭐 모임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잘해봐야 중산층입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성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성과를 얻겠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일을 대하는 태도랑 여러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잖아요. 여럿이서 함께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그리고 또 개인주의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대로 해.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마. 이렇게 살면 삶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판단이 느려집니다. 왜? 숫자를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개인주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니까 무엇인가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남들한테 가혹해질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의 오너다. 모든 거 다 내가 결정했어요. 나 믿고 따라와. 잘못됐어요. 그러면 팀원들의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요, 단기 목표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왕년 얘기하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한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몇 조를 벌 거야. 왕년에 말이야 우리 집이 엄청 잘 살았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실제 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딱 미래를 얘기해도 3개월, 4개월 후에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3개월, 4개월 안에 내가 뭐뭐를 해. 그래서 그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돌 것 같고, 그러면 요거에서 성과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단기 목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떤 거대한 거는요, 일단은 그거는 소설밖에 안 돼요. 가보지도 않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그 작은 사기꾼은 3년 후를 이야기한대요. 근데 큰 사기꾼은 30년 후를 이야기한답니다. 더 큰 사기꾼은 뭐 300년 뒤에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먼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계절, 딱 3개월이면 계절이에요. 올 봄에 내가 뭘 해, 올 여름에 내가 뭘 해, 올 가을에 내가 뭘 할 거야. 실제로 한번 부자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다 그렇게 스케줄을 짜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꾸 이게 거대하고 막 어마어마한 포부, 계획이 있다면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시고 지금 내가 3개월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과 연습이 안 되면 그 어마어마한 거 못합니다. 자, 저도 목표가 있어요. 앞으로 한 3년 후 정도에 히말라야를 등반해 보는 겁니다.
뭐 정상까지 K2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트레킹 코스예요. 그러려면 저는 매달 3개월씩, 매번 3개월씩 저의 운동 능력을 체크합니다. 무릎, 체중, 호흡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달리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가끔씩 등산도 해봅니다. 북한산을 올라가면서 아, 여기까지는 내가 좀 오바구나, 이 정도는 충분하구나, 이런 걸 체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히말라야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벌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은 뭐 할 거냐고요. 그 3개월의 성과를 얘기하자고요. 그게 진짜 부자를 만드는 습관이 되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주변에 진짜 감사할 게 없어. 아무도 없어. 예, 뭐 자식도, 부모도, 뭐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뭐 다 없다. 그러면 계절에라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자기 긍정이 됩니다. 자기 긍정이 돼야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자꾸 부정하고 남 욕하고 자꾸 적대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결국에 그 미워하는 대상에게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기본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없더라도 감사하세요. 날씨에 감사하시고, 내 걸음걸이에 감사하시고, 오늘 점심에 뭐 햄버거라도 하나 드셨으면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갖추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이 지속적인 학구열입니다. 6번째. 이 학구열이 꼭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자, 뭐 아니면 뭐 외국에 가서 M&A를 하고 오자, 이게 아니고요. 부자들은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전문가를 만난다 그러면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관심 있어서 공부하게 되고 신문도 책도 뉴스도 자꾸 챙겨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겸손하게 전문가를 만나면 인정해 주니까 그 전문가들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지내면 정말 중요할 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돈이 벌리죠.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내가 조금 뭐 좀 안다고 꼰대야 막, 내가 다 알아. 됐어. 그거 틀렸어.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순간 가난이 나한테 노크합니다.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난이. 그래서 제발 이 열정적인 학구열,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면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귀에 팔랑거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인정해 줄 만한 전문가라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친분 관계를 맺으면 분명히 큰 돈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가지입니다. 7번째는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이 사람의 체질이나 상황, 여건에 맞춰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텀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난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난다. 그러니까 하루를 나에게 알차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난 조금 시간적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운동할 수 있고 저녁에도 운동할 수 있다.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몸이 망가지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망가진다는 건 결국에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가 아프면 왜 자꾸 이 화가 자꾸 치미냐면 이 감정을 유지하는 어떤 그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툭 깨져요. 툭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가 확 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슬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체력의 문제예요. 이런 상태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망가져서 내 감정과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혼동스럽다면 있는 돈도 다 날립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운동하십시오. 헬스도 좋고 수영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달리기도 좋고요. 나한테 맞는 거. 뭐 돈 없다 시간 없다 변명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시간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세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다.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좀 부족하다. 뭐 좋아요. 근데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 7가지. 이성적 판단하기, 주인의식 갖기, 개인주의 마음 갖기, 단기 목표에 집중하기, 항상 감사한 마음 유지하기, 지속적인 학구열을 갖기, 건강한 습관 유지하기. 아셨죠? 그래서 꼭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